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11월에 MSCI 지수에 다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SK텔레콤은 MSCI 지수에서 빠지는 즉 편출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년 봄부터 꾸준하게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월봉 차트를 보면 작년 여름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지수에서 편출되는 바람에 주가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작년 4월에는 주가가 63,100원이었는데요. 현재 주가가 47,000원 정도이니까 약 1년 동안 주가는 2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SKT를 장기간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출된 이유가 외국인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해서 편출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좀 황당하죠. 통신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전체 주식의 49%까지만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편출될 때 외국인 지분율이 48%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앞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1%밖에 되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MSCI는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종목은 지수에서 제외를 시키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SK텔레콤 작년에 지수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8월에 편출되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거래소 들어가서 1년 동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약 1343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편출당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는 엄청 팔았으니까 다시 편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MSCI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MSC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모건 형님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 증권이 만든 지수가 MSCI 지수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투자 지표이고요. 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계 펀드들, 특히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SK텔레콤은 이 지수에서 아웃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했던 자금 규모가 약 1,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편입이 된다면 그때 빠졌던 자금 1,000억 원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MSCI 편입을 기대하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수량만큼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바로 공매도를 같이 치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 양쪽 포지션에 둘 다 베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그래도 SK텔레콤은 외국인 비중이 높으니까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편입이 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덩치가 커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시가총액이 커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시가총액은 4.5조 원 이상, 그리고 유동시가총액은 1.5조 원 이상 되는 종목이 MSCI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 시가총액은 현재 약 10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4.5조 원보다는 시가총액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시가총액은 최대 주주 지분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인 주주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SK텔레콤은 최대 주주 SK가 지분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70%는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전에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동시가총액은 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유동시가총액 기준이 1.5조 원이었는데 몇 배 많은 상태이니까요. 시가총액 기준은 SK텔레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등하는 종목은 편입이 되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종목 선정 기준 거래일에서 최근 60일 동안 동일 업종에 비해 주가가 400% 이상 넘게 오른 종목은 편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근에 이 기준 때문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이 금양이었는데요. 금양은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편입이 불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SK텔레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기준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에서 나오게 되었으니까 외국인 지분율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41.65%보다 낮으면 편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인지 찾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네이버를 보니까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은 약 84%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SK텔레콤 외국인이 49%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율 84%는 49% 기준을 적용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분율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41.26%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 지분율이 41.6%보다 낮아야 편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지분율은 41.3%이니까요. 0.3%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MSCI 11월 지수 변경은 11월 15일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특정한 날짜를 하루 선택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SK텔레콤 10월 말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면 11월에는 지수에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K텔레콤 내년 1월까지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주 정도로 자사주를 매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5만 주를 사려면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유한 물량은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지분율은 향후에도 조금씩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SK텔레콤 최근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지만 그만큼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면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그만큼 많이 매수할 수 있다면 나중에 소각하는 주식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올해 11월에 MSCI 지수에 다시 편입이 되고 내년 2월에 자사주 소각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현재 배당 수익률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내년에는 다시 예전 주가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SK텔레콤 주주분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